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김영춘TV 11월 첫째 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갔죠. 1단계 들어간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너무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제 모임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더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걱정들도 다 들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갈 거다라는 예고가 있으면서 바로 확진자 숫자가 2,000명대로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말에는 그 전주에 비해서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큰 추세로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도 좀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날 때 우리 사회가 그것을 수용하고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넘어가면은 일상회복 단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확진자 수의 증가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심리적인 한계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물리적인 지표로는 병원 체계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얼마만큼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경증 환자야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만은,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 또 사망에 이르는 엄중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병원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의료 인력과 시설을 뺏길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병으로 병원에 들어와서 입원하거나 중증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 한계 문제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회복 단계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를 보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하고 이제 살아갑니다. 많은 나라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 그렇죠.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볼까요? 제가 비교 지표로 삼은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현재 접종 완료율이 한 84%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한 10% 더 높습니다. 지난주에 네덜란드 출장을 갔다 온 우리 항만 관계자 한 분이 저한테 전해주기를, 거기는 마스크도 다 벗고 다니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식의 그런 평상적인 모습입디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도 환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9월 25일 날 네덜란드가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달여 앞당겨서 미리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상회복 단계를 선언한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선언과 일상회복 조치 이후에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 1일 한 8,000명 수준 정도로 환자가 늘어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는 한 4배 이상 많은 숫자고, 네덜란드 인구가 우리보다 3분의 1도 채 안 되죠. 그렇다면 8,000명 정도면은 우리 기준으로 치면은 한 3만 명 정도 환자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런 네덜란드나 또 하루에 평균 한 3, 4만 환자가 나오는 영국 같은 나라, 이런 데 비교하면은 우리는 그 정도까지 환자가 늘어나도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회복 조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대한민국이 환자가 한 3만 명 정도 하루에 계속 발생을 한다, 그랬을 때도 일상회복 단계를 계속 지속하자,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일상회복 단계는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네덜란드 정부도 다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쪼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조치 확대는 아니고요. 코로나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일상회복 1단계 수준에서도 다 하고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크게 우리와 비교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교훈을 보면은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일상회복 1단계에서의 조심스러운 규제 해제가 바람직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나라들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하고 우리가 일상회복 1단계 취하고 있는 그런 조치만으로 일일 확진자 숫자 8,000명 시대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가 우리 한국도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 한계 상황 정도의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우리 사회 전체가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감내하고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지를 가름짓는 그런 잣대가 될 겁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마다 일상회복 단계 1단계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그런 표정들을 전하는 그런 보도로 넘쳐납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영업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들 하시고요. 또 영업시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유흥시설 같은 경우도 특히 젊은 사람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방역 당국도 긴장을 하는 그런 표정도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헬스장이나 극장, 또 공연장, PC방 이런 데도 24시간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좌석 뛰어앉기도 해제가 되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일상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예식장도 500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 준비했던 분들 아이고 잘 됐다 싶을 텐데 접종 완료한 분들만 들어오면 500명까지고요. 그걸 확인 안 하는 상황이면 100명까지 입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행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좀 데리고 싶은 분들은 접종 완료 검사를 잘 시행하면 500명까지 입장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으니까 예식 치르는 분들, 다른 행사 치르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재난 피해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지역에서 호프집을 한 군데 갔더니 또 호프집 사장님이 아직 입이 때빨 나와가지고 정부 욕을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2019년 코로나 발생 이전에 매출 신고한 것에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을 지원해 준다 이건데요. 정부가 지금 요구하는 게 카드 매출 대비 지금 현재의 카드 매출을 비교해서 감소 부분만큼 거기 비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주들의 말은 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매출도 잡아줘야 된다. 현금 매출이라도 신고를 안 한 것 같으면은 모르겠지만 카드 매출과 함께 현금 매출도 세무서에 다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분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동네 호프집 같은 경우는 소액 결제도 많고요. 또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카드보다 현금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현금 내고 가는 것도 다 매출인데 그 매출을 숨겼으면 모르겠지만 탈세하지 않고 그대로 세무서에 다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전체 매출로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소한 매출을 감안해서 지원해 준 게 맞는 거죠. 안 그러고 카드 매출만 갖고 서로 비교해서 손실보상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실제 이번 피해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적은 그런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난 그 업주는 15만 원 보상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입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는 하루에 15만 원 정도 준다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전체 분기 매출 기준으로 15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안 받고 말겠다라는 식으로 화를 내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탈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다 내겠다고 하고 매출 신고한 그런 현금 매출 부분만큼은 인정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현재도 현금 매출 신고를 하니까요. 매출이 많이 감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1인당 50만 원씩 이렇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재난지원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해서 정부에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적절한 보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의원님들께 따로 전화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회복 조치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언급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순서는 불면증 자가치료에 대한 이야기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는 음악을 통한 불면증 자가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조용한 음악을 듣자 그랬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불면증을 치료했던 것 중에 자세 부분을 특히 신경을 많이 썼더랬는데요. 우선 침상에서 온몸에 힘을 빼고 눕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장 편안한 자세로 힘을 빼더라도 가령 손을 배나 가슴 위에 얹는 자세, 이런 자세는 온몸을 가장 편안한 자세로 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도 아예 옆구리 옆에다가 가장 편안하고 느슨하게 내려놓고 발 자세도 꼭 일자일 필요도 없고 약간 벌려서 이런 자세로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김영춘의 세상 읽기 11월 첫 번째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주에 다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